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각국의 음식을 요리하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전엔 일식, 중식 아니면 양식 이 정도였는데 요새는 각 나라별로 세분화돼서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네팔 음식점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네팔을 갔다 오셔서 막 그리워해서 네팔 음식점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한번 소개해 본다는 의미에서 음식점을 찾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팔 음식점을 그리워하시고 좀 자주 가실 법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팔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사모사라는 그 만두의 일종인데요. 감자가 주재료인데 바삭하게 기름을 튀겨낸 껍질과 부드러운 감자 속과의 조화가 정말 맛있어서 가끔 그리워집니다. 그렇군요. 그 약간 튀김 만두 같은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맛인 거죠? 예. 네. 네팔은요, 히말라야와 사원들 말고는 특별히 알려진 곳이 많이 없는데요. 네팔의 숨겨진 매력, 저희가 모르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네. 네팔 그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특히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요. 옷차림은 허름하고 낡았어도 색깔 맞춰 입는 감각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네팔에서는 이렇게 트럭도 알록달록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다닌다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얘기를 들은 적이. 치장하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팔의 어느 지역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인도와 네팔 국경 마을에서 출발해 수도 카트만두를 거쳐 깔끔하고 포근한 도시 포카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히말라야 설산의 모습도 잠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날도 이제 좀 더운데 히말라야 설산까지 볼 수 있게 된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인도와 네팔 국경 마을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인도 다르질링에서 네팔 국경 지역인 카카르기타까지는 한참 산길을 달려야 합니다. 인도와 네팔은 우호국이어서 평화롭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팔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외국인만 출국 도장을 찍고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드디어 카카르기타 네팔 쪽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인도와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도보다는 조용한 편이고 크게 덥지 않아 여행하는 것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팔에 오니 싱싱한 과일들이 먼저 반깁니다. 과일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카트만두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제부터 혼이 빠져나갈 걸 경험한다는 최고의 난코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로 달리는 거리만 해도 17시간에서 20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야, 왜 혼이 빠져나간다고 말씀하셨는지 좀 알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딘가요? 예, 버스가 쉬어가는 휴게소입니다. 거친 도로를 달리느라 혹사당한 엉덩이도 쉬게 할 겸 잠시 내려 구경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간식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먹을거리들이 있네요. 네팔은 고속도로라고 해봐야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중앙차선도 없는 도로이며 그나마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게 다행일 뿐입니다. 드디어 카트만두에 도착합니다. 해발 1300m 분지에 위치한 이곳에는 불교와 힌두교의 성기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세계적 불교 성지인 수와 얌부나트 사원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사원까지는 38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계단을 오르는 과정 자체가 또 수행의 하나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들르는 곳답게 기념품들도 다양합니다. 특히 돌에 그림을 새겨 파는 것이 시선을 끕니다. 아, 이렇게요? 수와 얌부나트 사원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본래 호수였는데
문수보살이 호수의 물을 없애자 가장 먼저 이 사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카트만두에서 가장 오래된 이 사원이 도시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사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탑에 눈이 그려져 있네요. 네, 이 탑의 눈은 붓다의 눈으로 부르며 지혜의 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카트만두를 신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원들이 많고 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불탑의 이 눈동자가 지혜의 눈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저 눈이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곳에서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공덕을 쌓는 도시 카트만두는 신성한 기운이 가득한 땅입니다. 카트만두, 카트는 나무, 만두는 집이란 뜻으로 나무로 만드는 집이란 뜻입니다. 나무가 많은 지역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네, 수도 카트만두는 유적의 도시에서 이제 네팔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와 상업 중심지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런 문화유산들을 주민들의 생활을 일부러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서 삶과 격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군요. 네. 카트만두 주민들은 문화유산의 돌담 사이를 거닐며 남녀노소가 휴식을 취합니다. 이들이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의 신앙심입니다. 한없이 낮은 자세로 신심에 의지하는 모습은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답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여행자들을 위한 명상과 불교 강좌들도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진정한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과 본연의 나를 찾겠다는 생각들이 들 때쯤 그래서 네팔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팔을 돌아다니며 마음을 비웠고 영혼을 치유했다는 여러 여행가들은 네팔 여행에 대한 동경을 갖게 만듭니다. 네팔 하면 종교와 히말라야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떠돌며 여행자들이 꼭 가봐야 할 마지막 코스로 네팔을 꼽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코스 벌써 다녀오셨네요? 이곳은 네팔 힌두교의 최대 성지인 파슈파티나트 사원입니다.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힌두 신자만 입장이 허락되기 때문에 일반 여행자들은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티베트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의 성지이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네팔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사원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선 순례자들을 상대로 하는 힌두교 수행자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의식을 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도 바라나시 겐지강에서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는 경건한 의식을 볼 수 있듯이 네팔에서는 파슈파티나트 사원이 바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파슈파티나트 사원 뒤편에는 바그마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따라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광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팔의 독실한 힌두교인들은 이곳으로 찾아와서 죽고 화장되어 생사의 은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실제로 불치병이 걸리거나 자신의 삶이 다한 것을 느낀 힌두교인들은 파슈파티나트 사원을 찾아와 죽음으로 해탈을 맞을 채비를 합니다. 그럼 이곳이 인도로 치면은 겐지스강과 비슷한 곳이군요. 네, 네팔 힌두교인들은 이 강에서 화장돼
바그마티 강으로 뿌려지는 것으로서 고통스럽고 긴 윤회의 끈을 끊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힌두교 교인들에게 파슈파티나트의 화장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네팔의 종교적인 부분을 보고 나니까 이번엔 아름다운 네팔의 자연이 그리워집니다. 네, 확실히 인도보다 덜 덥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꼬불꼬불한 산길을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때문에 잠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시간 지루하지 않게 버스 여행자를 달래준 것은 네팔이 때묻지 않은 사람들과 자연입니다. 네. 카트만두에서 약 7시간 정도 달리다가 보면 휴양의 도시 포카라에 이릅니다. 포카라는 히말라야 산맥이 포근하게 감싸고 잔잔한 호수가 있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또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들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트레킹이 하고 싶긴 한데 일정도 좀 빠듯하고 체력이 좀 허락되지 않을 때는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이럴 때는 당일 일정으로 사랑꽃까지만 다녀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랑꽃에서는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차레 등 히말라야 연봉들을 보면서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아, 당일 일정이라면 사랑꽃까지 올라라. 네, 특히 해가 뜰 때 사랑꽃을 오르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히말라야의 설산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기군요. 네팔에서만 느낄 수 있는 희열입니다. 또 포카라의 아름다운 풍경은 가슴을 탁 트이게 만들어줍니다. 야, 근데 날씨가 좋았나 봐요. 날씨가 좋아야 끝까지 보이죠. 맞습니다. 북쪽으로 히말라야의 줄긴 안나푸르나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삼각형 피라미드가 하늘로 곱게 뻗은 마차푸차레는 맑은 날이면 손에 잡힐 것처럼 선명하다고 합니다. 마차푸차레는 네팔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영봉이죠. 그렇습니다. 아침 여명이 서서히 열리면서 히말라야 설산들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안나푸르나와 아침 인사를 나누고 다시 이동합니다. 네팔 안에서 티베트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티베트와 접경지기 이곳은 티베트 난민들이 들어와 정착한 마을입니다. 네팔 안의 티베트인들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영향력은 큰 편입니다. 이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협동심이 뛰어나서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직접 만드시는 건가 봐요. 오, 종류도 다양하네요. 네, 이번엔 특이한 지역이 만들어낸 폭포를 만나러 갑니다. 다른 폭포랑은 좀 다르네요. 이렇게 구멍이 좀 뻥 뚫린 데서 폭포가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폭포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이 폭포는 물이 땅속으로 꺼지는 구조입니다. 네. 대비 폭포 위에서 작은 사원을 발견해 둘러봅니다. 깊은 산 중에도 이런 아담한 사원이 있군요. 수도 카트만두가 네팔의 문화적 중추라면 포카라는 네팔 여행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지로 오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아침에 빵을 파시는 것 같고요. 네. 네, 표정들이 참 좋아 보이네요. 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네팔에서의 시간은 한없이 여롭게 흘러갑니다. 인도와 네팔의 긴 여행에서 쌓인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까지 듭니다. 여기는 포카라의 심장으로 불리며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폐와 호수입니다.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로 특히 이른 아침과 석양 무렵의 폐와 호수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호수에서 뱃놀이도 즐길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햇빛을 받아 붉은 기운을 뿜어내는 설산이 호수에 빛을 떼면 그 아름다움은 절정에 달합니다.
네팔에는 신들과 공존하면서 자기 자신의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자연의 틈 사이사이에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비켜간 순수함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순박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원시의 자연을 만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결국 나 자신을 만나고 오는 여행이 가장 높은 경지의 여행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여행을 직접 경험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네팔이 인도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사람들의 표정이 참 온순해 보이고 그리고 인사법이 좀 독특하죠? 예, 나마스테를 말하며 양손을 머리에 얹고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나마스테 예, 손을 이렇게. 모아서 나마스테 하고 인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보통 요가를 배우거나 이럴 때 나마스테라고 하는데 이게 예. 어떤 뜻인가요? 예, 인사 그 뜻인데요. 네. 뜻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 참 좋은 의미가 깃들어 있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사말을 이렇게 좀 남을 축복하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팔에서 들으신 속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네팔 속담에 손이 가려우면 돈이 들어오고 발이 가려우면 여행을 가야 하고 이마가 가려우면 윗 어른에게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글쎄 저는 매력적으로 저는 느끼셨어요? 여행을 좋아하니까 네. 발이 가려우면 여행을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주 머리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팔 여행이 사실 여행자들의 최종 관문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좀 실감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이 보고 네. 또 그 삶과 죽음에 공존하는 그런 것도 보고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네. 유한일 씨 덕분에 네팔 여행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쉽게 보기 어려운 영상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흔한 여행지도 좋으니까 여러분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그런 영상, HD 영상으로 세상을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